발길 닿는 곳마다 반짝이는 바닷가 마을. 한 점 꽃 같은 섬 남해. 미륵보살이 두루 살펴도왔다는 미조항. 멸치잡이배 집어항으로 이맘때쯤 온 바다는 멸치잡이배 그물 터는 구령 소리로 펄떡입니다. 햇살이 축복처럼 내려앉아 윤기를 더하는 바다. 비릿하고 반짝이는 일상이 있는 곳. 자연을 소재로 이야기를 담아내는 박상인 문인 화가와 함께 옹기종기 모인 섬과 아름다운 해안선이 보물 같은 보물섬 남해로 여행을 떠납니다. 바다 따라 달리는 길, 굴곡 심하고 기다란 해안선을 가진 남해는 어딜 가나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해안도로를 달리는 중에 만난 신비로운 마을. 산비탈 자락을 따라 논과 밭이 겹겹이 쌓여 있는 곳. 독특한 풍경 덕분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다랭이 마을입니다. 표준어는 다랑이 논이지만 경남 지역에서는 다랭이 논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경사가 급한 땅에 논을 일굴 수 없어 일일이 석축을 쌓아 만들어낸 계단식 논. 이 땅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땀과 애환이 담겼을까요? 앞에 탁 트인 바다가 보이시죠? 이 바다에서 솟구쳐 올라온 것처럼 설산이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 안에 마을과 농가 밭이 만들어서 우리는 다랑이 논이라고 하는데요. 바다 밑을 보면 경사가 아주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방파제는 물론 선착장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바다에서 나오는 어획물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죠. 식구가 한 명 늘면 또 그 위에 올리고 또 올리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닥다닥 모인 작은 배미들이 길고 좁다란 다랑논이 형성이 됐는데요.
보통 108개 정도의 계단식과 그리고 600여 개의 뱀이들이 모여서 이 마을에 다랑이 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전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곳에 사는 농부가 논을 갈기 위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이 농부가 한 10배미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논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 해가 질 무렵에 이제 다 했겠지 하고 보고 세봤죠. 한 뱀이 두 뱀이. 근데 아무리 세도 9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는 치고 나중에 내일 와서 한번 다시 논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쓰고 왔던 삿갓을 이렇게 쓰려고 보니 그 밑에 크고 작은 뱀이가 숨어져 있었더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삿갓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만큼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대변하는 그런 마을이 다랭이 마을이 아닐까 싶습니다. 척박한 땅을 일구어야 했기 때문일까요? 다랭이 마을에는 독특한 민속 신앙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다랭이 마을에는 민속 신앙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 곳이 밥무덤이에요. 밥이 있고 그 위에 밥을 봉분처럼 이렇게 얹어 넣었다. 그래서 밥무덤이라고 하는데요. 마을의 안녕과 자손의 번성을 위해서 마을에서 동제 개념으로 제를 지내게 되죠.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닷가의 남쪽 바다에서 이 같은 민속 신앙인 밥무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마을의 안녕을 빌든 민속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층층이 쌓아 올린 부드러운 곡선의 논. 오랜 시간 동안 척박한 땅, 일궈온 남의 사람들. 다랭이 마을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빚은 남의 보물입니다. 바람개비 조약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작은 미술관. 바람이 참 시원하게 분다. 오야 물이다. 이런 곳에 물하고 미술관. 참. 남해군 삼동면 깊은 산속에 자리한 내산 저수지. 남해군 금산에서 발원한 물이 맑은 호수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맑은 바람 친구 삼아 깨끗한 호숫가에 자리 잡은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빛과 그림자에 대한 생각을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흰색을 통해 밝고 희망찬 공간에 대한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남해 바다 앞 산속 호숫가 미술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들어오면서 저 이 공간에 반했어요. 네. 어쩜 이렇게 풍광 좋은 곳에 미술관이 딱 있는데 굉장히 반가운데요. 그런데 제가 여느 미술관과는 너무나도 다른 점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미술관이 왜 이렇게 한적한 곳에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벽이 전부 벽돌이에요. 예, 기존의 전시장은 보통 화이트에 해서 이제 합판에 그냥 도색하고 기존의 그 전시장들은 그렇게 거의 균일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물론 작품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화이트면 좋은데 그래도 자연스러운 그 벽돌이 그 그레이 색감이 오히려 또 편안함을 줄 수도 있고 또 문양도 그 자연스러운 반복적인 그 색감 자체가 오히려 이렇게 좀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제 벽돌로 그 마무리를 했죠. 보통 미술관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저 시내에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미술관은 그 호수 옆에 사람들이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 편안한 그리고 또 도심의 그 번잡한 것이 떨어져서 그 문화 예술에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푹 담기는 그 자연 속에 담기고 작품 속에 내 마음이 담기고 그런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동떨어진 그런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왠지 이 미술관은 미술관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미술관 소풍으로 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더군다나 미술관 바닥이 옛날 저희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 교실 바닥 같아서 밟는 내에 약간 삐그덕거리면서 작품에 대한 어떤 느낌을 조금 더 이렇게 더 있고 정감 있게 와닿는 게 제 느낌이었거든요. 보통 콘크리트에다가 에폭시 뭐 네. 이렇게 그러는데 그런 딱딱함보다는 오히려 좀 그 약간 삐그덕삐그덕 소리도 나고 네.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 소리를 발걸음 소리를 스스로 들으면서 이렇게 그림과 하나가 되는 아주 좀 낭만적이죠. 네. 저 미술관 자체가 숲속의 친환경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로 이 벽이며 바닥이며 또 위에 통풍에 관계된 이 창에 비치는 저렇게 살짝 이렇게 오래된 느낌의 저 느낌도 야, 이것도 찾아보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매달 새로운 전시회를 선보이고 있는 미술관. 이승모 관장은 10년 전 2014년에 정착했는데요. 남해 온 이후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해 왔다고 합니다. 관람객이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나 예술을 대중에게 친근하게 소개하고자 노력해왔죠. 그 미술관에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온 애들이 그림을 미술관에서 이제 체험을 해보는 거죠. 평소에 아이들은 제한된 작은 그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다가 길고 약간 큰 폭의 그림을 대하면 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자유로운 공간, 그 미술관에서 또 한번 그려보는 그런 그 또 다른 느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놨죠. 전시 작품이나 풍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공간. 꿈꾸는 대로 머물며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곳.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는 장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람개비 조형물 뒤로 펼쳐진 풍경이 심신을 위로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시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동, 그리고 한 편의 시를 읽었을 때 떠오르는 그림 같은 그 함축성, 이런 게 정말 좋아했는데 제가 전공이 조각이니까 시에서 나오는 그런 감성과 글자에서 느껴지는 느낌, 그걸 보는 관객들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거든요. 옛날의 기억들, 뭐 사랑했던 추억, 뭐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떠오르고, 그 다음에 전체의 형상과 함께 같이 이렇게
감상을 하게 되는 거죠. 제일 궁금한 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무인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셀프 그 무인으로 합니다.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어떤 분들 무인으로 싹 들어가시던데 걱정은 안 되세요? 예, 전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내가 편안하게 문화를 즐기는 곳인데 내가 뭔가 기본적인 매너를 지켜야 되겠다는 요즘 그런 어떤 인식들이 보편화가 되어 있어서 저는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관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풍광 좋은 곳에 이렇게 있을 때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 꼭 하시고 싶은 뭐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예, 앞으로 제 계획이라면 그 미술관의 역할이 단시 어떤 그림만 전시하고 거기에서 좀 더 넘어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간, 또 시민들이 그림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 어떤 그 인문학적인 그 공연이나 행사, 그런 강연, 뭐 그런 것들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미술관이어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다양한 공연 행사를 또 지인들도 부르고 또 정말 괜찮은 분들도 모시고 해서 좀 정기적으로 하는 것하고 또 가끔씩 하는 거랑 같이 이렇게 공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바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또 땡땡 종도 쳐주는데 왠지 제가 박수 쳐주고 싶은 마음을 미리 한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 인문예술이 꿈꾸는 이 전시관이 되기를 저희들도 응원하고요. 관장님의 좋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도 좀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바람 부는 날 네. 불현듯이 연락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서 바람 지나가듯 자연스럽게 예술을 만나는 미술관. 숨겨져 있던 남해의 보물을 찾은 기분입니다. 해안선 따라 호위병처럼 길게 늘어선 나무들.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이자 고깃대를 유도하는 어부림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면 고기들도 피해가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 바람의 속도를 차단하고 고기들이 모여들 수 있게 한 것이죠. 푸조나무, 말채나무, 생달나무 같은 난데림이 빈틈없이 빼곡한 숲. 덕분에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싱그러운 숲내음을 크게 들이마셔 봅니다. 아우, 진짜 울창한 게 세월이 느껴지네 그냥. 옛날에는 안쪽 마을 어부들을 지켜주더니 지금은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숲이 됐네 그냥. 아이고야, 보는 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눈뿐만 아니라 옷에도 초록물 드는 것 같다. 아유 좋다. 마을을 지키고 물고기를 부르는 숲. 큰 나무는 거센 바람의 기운을 꺾고 중간 키의 나무들이 나무 사이로 빠져나오는 바람을 막습니다. 그 아래 바닥에 깔린 덩굴나무들은 바람과 부딪히는 나무의 흔들림을 막아 숲이 한 덩어리로 묶이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데요. 숲이 조성되고 300년이 지나도록 온전하게 버텨낸 것은 이렇게 각자의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덕분에 바다도 마을도 평화롭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돌이 쌓여 있지만
옛날에는 온몸으로 바닷물을 막았을 텐데. 허허. 아이고야, 산책하기 정말 좋네. 오, 이 그늘이 이렇게 머리를 가려주는 것 같다. 아이고. 바다의 푸른 물결 옆으로 나란히 줄지어선 초록숲. 거센 바람을 막아 마을을 보호하고 물고기를 유인하는 방조 어부림의 이야기를 화폭에 담습니다. 옛날에는 생계와 자기들의 거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이 방조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부관생의하고 방조양 태화라. 물고기 모여드니 생기로운 뜻이 자라고 조수 간만의 차를 방어하여 온화한 기운을 서로 기르더라.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는 저 산책의 방조림이 그 옛날 그 모습은 어쩌면 밀접하게, 그것도 우리의 생활과 깊게 관련이 있었겠구나 싶은 마음을 담아서 이 안전한 숲속 풍광을 그렸습니다. 사시사철 꽃이 가득 피어나는 섬. 꽃밭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는 꽃섬 남해. 꽃밭 남해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정원을 찾았습니다. 2009년부터 15년 세월 동안 혼자서 정원을 갖고 온 차명호 대표. 원래 있던 다랑이 논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꽃과 나무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요. 남해의 다랑이 논과 유럽식 정원, 이 둘의 조화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정원만의 특색이 됐습니다. 다랑이 논을 바치는 돌담을 이렇듯 그대로 살려뒀는데요. 다랑이 논의 높낮이를 이용해서 각각의 공간마다 테마를 가진 독립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생각한 거는 제주도였어요. 그래서 2007년에 한 3월 달에 제주도 한 열흘 동안 장소를 보러 다니다가 썩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그 바로 전에 남해 잠깐 들렀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 다랭이 논이 너무 마음에 든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개화를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에 처음 나무를 심었죠. 그러니까 2년 동안 마스터 플랜 짜고 다랭이 논에다가 유럽풍의 정원을 앉힌 겁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다랭이 논이니까 돌담이 많아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다 틀리고 그다음에 연못이 한 8개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 가면 정원 보면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가지고 벽처럼 만들잖아요.
그 수벽. 근데 유럽은 대개가 측백나무로 해요. 그건 진짜 촘촘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장마 때가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회나무로 했습니다. 가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무는. 대신 꽃이 최소 300종 이상은 될 겁니다. 계절에 따라 수선화가 피고 지면 꽃창포가 피고, 겨울이 되면 동백꽃이 만발하는 유럽식 정원. 4, 5월에는 양귀비, 루피너스, 목마가렛, 비덴스, 아네모네가 한창인데요. 곳곳에 작은 연못과 분수를 만들고 정원과 정원 사이에는 나무를 심어 벽과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물에 비친 반영이 아름다운 하늘연못 정원은 남해의 사진 촬영지로도 소문난 곳인데요. 연못 끝자락에 서면 정원과 연못,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누구나 주인공이 됩니다. 제가 정원을 처음 하게 된 계기가 된 다리가 있어요. 모네 화집 보니까 그 다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마당에다 한번 만들어 볼까. 인터넷에서 이제 생태 연못 만드는 법 해가지고 연못을 만들었는데 다리는 놓지는 못했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정원 만드는 사람들이 흔히 실수하는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계획 없이 도면 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닌데 싶은데 너무 멀리 없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밑그림 그려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나만의 아름다운 정원을 내 손으로 만들겠다. 열정만으로 시작한 일에 실패도 있었지만 남해의 정원은 미리부터 치밀하게 계획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원 가꾸는 일이 생각만큼 만만치는 않았다고 하네요. 많았죠.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어디 가서 교육받은 것도 없고, 그때만 해도 지금은 좀 많아요. 시민정원사, 정원사 양성 기관들이 많은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처음부터 책 보고 하는데 그게 충분치가 않아가지고 식물도 많이 죽고 배식도 어설펐고 그런 게 제일 어려웠죠. 홍가시 나무로 단장한 물고기 정원. 위에서 내려다보면 비늘 모양 윤곽이 뚜렷합니다. 교육이나 연구 목적이 아닌 식물을 보고 느끼고자 꾸민 남해의 정원. 그래서인지 정원지기의 바람은 정원을 그저 예술작품처럼 감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권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딴 정원 가면 그렇게 해요. 한번 돌고 거꾸로 돌아요. 그러면 전혀 틀려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 뒤돌아보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못 보던 풍경을 볼 수 있어요. 뒤돌아서면 달리 보이는 꽃. 놓쳤던 풍경들을 다시 눈에 담아봅니다. 일단 관람객이 여기를 들어오면 여기 있을 때만큼은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좋은 정원 가잖아요. 그럼 집에 가기 싫어요. 나가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관람객도. 언젠가 나만의 정원을 가지고 싶었던 꿈. 이제는 모두를 위한 정원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에 여유의 꽃을 피웁니다. 남해의 보석 같은 정원을 만납니다. 낭만적인 여행자들이 찾는 지족의 옛거리. 남해의 오래된 동네인데요. 양복점부터 이발소, 다방, 오래된 사진관까지 길을 따라 눈길 잡는 가게들이 올망졸망 이어져 여행자들의 시간을 붙잡아 둡니다. 와, 이거 옛날 거리 느낌이 물씬 나네. 야, 이거 흑백 아니야 이거. 야, 거리에서 수줍은 듯이. 아이고 정겹다. 옛날식 간판 이름. 오, 사진전도 그렇고 동네 거리가 좀 오래돼 보이는데도 재밌는 문화가 남아있네. 오래된 거리에서 만난 초록색 벽과 문이 번쩍 눈에 띄어 조심스레 들어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네. 책방은 오래된 친구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들렀거든요. 예. 친구처럼 반깁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 이렇게 맞아주시는 마음이 옛 친구 뵙는 것 같아 좋은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책방을 내기에는 여기가 꽤 오래된 거리처럼 느껴졌어요. 예. 여기가 그래도 4, 50년 전에는 굉장히 활성화된 시골의 어촌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 그 도심에 저기도 동선이 바뀌고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많이 쇠락돼 있는 그 장소가 돼 버렸죠. 그런데 그런 곳에 이렇게 재밌는 책방을 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책방을 하는 꿈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6년 전 파리를 여행하게 됐을 때 고서점에 가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맞아, 내가 어렸을 때 그 책방을 하는 꿈이 있었지라고 하는 그걸 소환하게 되죠. 기억을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망을 갖고 한 1년, 2년 정도 준비하다가 이 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이 지역이 지명상 지족이란 마을이고요. 지족이 안분지족의 지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분수를 알고 족함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적이 있어서 이 지역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헌책방을 하려고 헌책 중심으로 꾸몄으나 지금은 헌책과 새책이 섞여 있다고 하는데요. 신간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오래된 책이 쏠쏠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책방지기가 소장하고 있던 독특한 소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세칸북, 헌책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어떤 이름하고 메모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헌책을 기증해 주신 분을 위한 서고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네. 예. 이쪽으로 오시죠. 네네. 오, 야, 여긴 또 서점과는 다른 와, 이런 공간이 나오네요. 예, 아주 작지만 어떤 알차게 디테일 있게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적은 공간에서. 지금 이 공간에 이거 찻잔 아닌가요? 이거는 자사오라고 하는 거죠. 이 소장품 전시는 여기 관음선원 일진 스님의 소장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작가 시리즈의 4번째 시리즈예요. 처음에 이제 기획을 했을 때 저희 스태프들과 이제 기획 회의를 할 때 이런 거죠. 일반적인 생각이 어떻게 그 소장자가 우리 동네 작가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였었죠. 그 안목이 곧 예술이다 이런 것처럼 예술과 문화라는 게 어떤 만드는 사람, 그 창작자만이 전유물이 아니고 그걸 같이 향유하고 즐기고
그 응원해주고 혹은 소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져야지 문화나 예술이 발전하고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목을 키워간다는 게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발전할 수 있는 그 기반, 토대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동네 책방에서 기획하고 전시한 우리 동네 작가 시리즈. 책방 옆 사진관을 운영하던 어르신을 찾아 남해의 과거 모습을 찾아내기도 하고 남해읍에서 도장을 파던 어르신의 서각과 서예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찮고 쓸모없는 쓰레기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낸 정크아트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늘 함께하던 분들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예술로 끌어올린 거죠. 제일 기억나는 건 역시 제일 첫 번째 전시를 했던 이양규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동네 작가 시리즈가 시작됐습니다. 그분처럼 이제 동네에 계신 어떤 평생 한 작업을 해오셨던 분이나 혹은 이 근처에서 그런 작가성이든 아니면 그런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을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영감을 받았으니까요. 네. 차 한잔 드시죠.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책방에서 우리를 지켜주던 사람들과 동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깊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 동네 작가 전을 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원주민들과 저같이 이주해 온 사람들과의 만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의 40년, 50년간의 그 행적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럴 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저분이 누구였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재능이나 또는 어떤 열정을 남에게 나누신다는 느낌이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특히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저한테 이제 영향을 주신 몇 분 선생님이 계세요. 그 중에 이제 기억나시는 분이 중학교 2학년 도덕 선생님이었어요. 2학년에서 3학년 마지막 수업에 올라가는 마지막 수업에 들어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학업을 마치고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본인은 이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자신을 위해서 11조를 투자해라. 가장 손쉬운 방법은 책을 사는 거다. 그래서 책과 가까이 된 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어쩌면 좀 거창하게 얘기지만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도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일종의 저 나름대로 11조를 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쪽 편으로 오시죠. 예, 이쪽으로 안내드릴게요. 완전 별채 같은 느낌이네요. 예, 여기는 이제 폐가를 제가 좀 활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예. 선풍기 고장난 것도 그대로 매달려 있고요. 왠지 여기선 옛날 이야기 아버지 어머니가 전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네요. 사람들 사진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이거는 요 다음 전시할 사진입니다. 손님이란 주제로 우리 1년 동안 책방에 방문하셨던 그 손님들을 전시할 겁니다. 오늘이 저희 책방에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참 제가 참 의미 있는 날에 방문했는데요. 네. 보면 사진 찍히신 분들 모두 표정들이 밝고 또 이렇게 어르신 모습, 노부부의 모습도 보이고 그러네요. 책을 보고 책을 공유하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예. 그렇다고 방문하신 분들을 이렇게 다 사진으로 남겨놓는다는 거 이거 뜻밖인데요?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례적으로 만나는 그런 인연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들과 기억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고
좀 아쉬운 거는 보시다시피 어린아이들 사진이 별로 없죠. 여기 동네도 그렇고 유동인구도 그렇고 어린아이 사진이 별로 없는 거죠. 그 대표님의 그 따뜻한 느낌을 어디서 느끼냐면 지금 이 오래된 건물도 대표님의 눈에 들어서 기억해 주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분들처럼 되도록 원형을 좀 그대로 살리면서 좀 나름 하나하나 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아, 네. 책을 볼 때 행복한 순간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 우리를 지켜주었던 기억들.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 한 해 동안 책방을 찾아온 손님들의 사진을 보며 흩어져 가는 발자취를 기억합니다. 외람되지만 왜 이렇게 돈이 안 될 것 같은 일에 집중을 하시는 게 궁금해요. 제가 서울에서도 해왔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기획하고 제가 하는 그 폰트에 관한 책을 만들고 그런 것도 해왔는데 예,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꿈꾸는 어린 왕자 같다는 생각인데 이곳에서 이루고 싶은 어떤 꿈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좀 작업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여기 계신 분들과 혹은 이주자 이런 분들하고 좋은 그 관계 혹은 이런 것들을 지속해 나가는 게 1차적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엇보다 이 구거리가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공간. 그 다음에 저희 책방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식으로 하면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롱플레이스로 남고 싶다라는 겁니다. 문화가 오래 가는 예. 꿈을 꾼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꿈에 저희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이곳이 그렇게 오래 사랑받는 문화의 거리가 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동네 예술인을 발굴하는 동네 책방. 예상치 못한 이웃이 만들어내는 색다른 이야기. 동네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곳. 책방지기가 오랜 시간 일궈온 소망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공간인데요. 오래된 거리에서 만난 남해의 보물 같은 책방입니다. 보리암의 보리가 궁극적인 지혜라더니 지혜 얻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원. 아이고 가보자. 한려수도 국립공원의 유일한 산악공원인 남해군 금산. 수십 개의 기암괴석과 초록숲의 절묘한 조화. 삶이 가파르게 느껴질 때마다 꺼내어 되새기고 싶은 풍경. 비단을 두른 듯 눈부신 비경 속에서 자연의 신비를 만납니다. 많은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모이는 곳. 우리나라 3대 해수관음 도량으로 꼽히는데요. 소원 하나 이뤄준다는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소원 하나 간절히 빌어봐야 되겠다. 기암괴석이 솟아난 작은 금강산. 하늘과 맞닿은 이곳에는 오늘도 수만 가지 간절한 소망이 켜켜이 쌓입니다. 아이고
진짜 올라올 때는 그냥 그렇게 힘들고 운무 때문에 걱정이 되더니 올라와서 보니까 이거 한 마리 새가 된 것 같다. 와우. 산 아래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풍경. 운무에 쌓여 신비로운 분위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란 게 이런 걸까요? 경건한 마음으로 금산의 절경에 빠져듭니다. 야, 화가로서 맨날 그림만 그리고 다녔는데 오늘은 그림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느낌이다. 와, 이거 진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야 도대체. 기가 막히구나. 감출 수 없는 존재감. 하늘인지 바다인지 경계가 사라진 풍경. 아마도 보석처럼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남해를 여행하는 내내 느낀 것은요, 남쪽의 따뜻한 기운과 푸릇푸릇한 이 기운이 마치 화기춘풍 봄바람의 따뜻한 기운이 현자와 담소를 나누는 듯하고, 또 먼 바다의 운무는 마치 벚과 더불어 술잔을 나누는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옮겨봤습니다. 자연은요, 대화할 때 한 권의 책이 되더라고요. 햇살 반짝이는 따뜻한 바다. 켜켜이 쌓아올린 한 뼘 땅에서 꾸는 농부의 꿈. 바람이 스쳐가듯 자연을 닮은 미술관. 남해를 그대로 옮겨온 아름다운 정원. 꽃 같은 섬. 남해의 보물 같은 순간을 기억합니다.